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로덕션 모듈 길라잡이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OBPNG의 이주호 연구원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SOV, Suggested Optimization Value라는 기능을 이용한 반자동 최적화, 거의 자동에 가까운 최적화를 한번 수행해 보았고요.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절상력을 각기 CSV, 엑셀 파일로 산출하여서 엑셀을 통해서 그 절상력을 다시 불러와 동시에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분석을 하거나 비교를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같이 수행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최적화 기법 중에 마지막 시간으로서 서브시퀀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부분적인 최적화를 수행해 보고자 합니다. 서브시퀀스라는 개념은 실존 툴패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 가상의 공간인 프로덕션 모듈 프로젝트에서만 적용시킬 수 있는 가상의 서브시퀀스, 시퀀스 하위에 여러 개의 하위 시퀀스를 생성시켜서 각기 다른 조건의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시퀀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퀀스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툴패스, NC 파일 내부에 들어있는 각기 다른 공구를 사용하는 개별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캠 엔지니어는 그 개별의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대다수의 엔지니어들은 그 개별 프로그램을 시퀀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온 example2 PM3D 프로젝트 파일은 이미 절상력이 계산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내부를 좀 살펴보시면 좌측에 example2 apt source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apt source는 카티아 캠의 CL 데이터 파일 포맷을 지칭하는 확장자입니다. 이 example2 apt source 아래에는 시퀀스 1, 2, 3 시퀀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기 시퀀스는 공구 툴 번호로서 구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덕션 모듈은 NC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툴 번호를 지칭하는 문구를 인식하여서 그 기준을 통해서 시퀀스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우측 상단처럼 툴패스를 보았을 때에 공구 번호를 가리키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겠지요. CL 데이터는 일반적인 G코드와 다르기 때문에 G코드에서 T01, T02, T03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신텍스를 갖지 않고 툴 넘버라는 명칭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캠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카티아 캠에서는 밀링 공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TLNUM이라는 신텍스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슬래시 그 뒤에 들어있는 숫자를 공구 번호로 인식합니다. 즉 TLNumber는 툴 넘버를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슬래시 뒤에 있는 숫자 3은 공구 번호 3번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CL 데이터는 실제 캠상에서 포스트 프로세싱 PP 과정을 거치면서 T03으로 혹은 T3으로 변환되는 것이지요. 이거와 유사하게 다른 시퀀스도 동일한 키워드를 갖습니다. 시퀀스 2의 툴 4번은 보시는 것처럼 TLNUM/4 그리고 시퀀스 3의 툴 5번은 TLNUM의 5 이런 식으로 키워드와 변수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서 프로덕션 모듈은 일반적인 G코드 혹은 CL 데이터에서 공구 번호를 기준으로 이 시퀀스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고요. 좌측의 시퀀스 뷰에서 example2 apt source를 누르시면은 전체 시퀀스를 저희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시퀀스를 선택을 하시면 워크피스의 시뮬레이션 공간상에서는 모든 시퀀스의 뷰를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우측에 탄지제 포스, 로드 퍼 유닛 랭스와 같은 이 절상력 그래프에서는 이 세 개의 시퀀스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을 동시에 디스플레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퀀스를 저희가 선택을 할 때마다 저희는 선택된 시퀀스의 툴패스와 그리고 그때에 산출된 절삭력 혹은 물리량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여러 개의 시퀀스가 존재했을 때에 각기 다른 최적화 기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시퀀스별로 최적화 변수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윈도우를 켜서 개별 시퀀스들에 대한 최적화 변수들을 설정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미 SOV, Suggested Optimization Value 기능을 통해서 시퀀스의 각기의 다른 변수들이 이미 미리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각기 저장된 형태들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시퀀스의 경우에는 툴 3번으로 가공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절삭력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라인으로 주어진 약 819N으로 최적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리미트 바이에 들어가는 LPUL은 그 공구가 최적화될 때 훼손되지 않도록 과도한 최적화를 막는 리미트로서 작용이 될 것이고 그 값은 일반적으로 스테디하게 찍혀 있는 LPU에 약 75Nm/mm의 약 30% 증감된 98Nm/mm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맥시멈 인컷 피드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공되는 절삭 속도의 약 50% 수준이 상승된 값을 SOV가 자동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공 속도 916mm/min에 약 50% 증감된 1370mm/min 자동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퀀스는 개별 SOV 혹은 우리가 매뉴얼로 수정하는 거에 따라서 적용이 될 것이고 모두 기입이 된 시퀀스는 시퀀스 뷰의 좌측에 초록색 체크마크가 생성되면서 이 변수들이 빠짐없이 다 기입이 됐다는 것을 알리고 바로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정으로 저희는 example2 apt 소스 전체의 툴패스를 보기 위해서 바로 이 위의 것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전체 시퀀스의 그 흐름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시퀀스 1, 2, 3에 각기 다른 절삭력이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평준화된 시퀀스 1, 2를 제외하고 시퀀스 3에 대한 절삭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퀀스 3의 경우에는 절삭력 분포가 극단적으로 두 개의 분포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러한 영역 870N이 걸리는 구간을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약 스테디한 영역을 저희가 좀 살펴보시면은 낮은 준위에서는 한 125N이 꾸준하게 대다수 발생되지만 특정 영역에서 거의 한 1490N, 1500N에 가까운 짧은 스파이크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절삭력 분석만으로도 안 좋아 보이는 이러한 절삭력 스파이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만약에 지금 파란색 우리가 SOV 기능을 이용해서 적용된 것처럼 873N으로 최적화를 하신다면은 좌측에 첫 번째 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스파이크를 잠재우는 최적화만 진행이 되겠지만 우측에 두 번째 존에서는 이 대다수의 절삭력 준위는 상관이 없을지언정 짧은 순간에 반복되는 이 스파이크들은 873N까지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최적화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적화는 저희가 폴스 스파이크를 잠재우는 최적화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단순하게 프로덕션 모듈에서만 가상의 서브 시퀀스를 나누는 최적화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브 시퀀스 최적화입니다.
서브 시퀀스 최적화를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이 그래프 플롯에서 두 시퀀스를 구분할 존의 영역을 맨 처음에 왼쪽 클릭하여 저희가 커서를 옮겨준 후에 이 영역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면은 저희가 Add Sub Sequence의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Add Sub Sequence를 누르는 순간 프로덕션 모듈은 시퀀스 3의 아래에 서브 시퀀스 2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플롯에서도 각각 그 서브 시퀀스의 영역을 시작되는 지점, 끝나는 지점, 그리고 두 번째 서브 시퀀스도 시작되는 지점, 끝나는 지점으로 구별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각기 다른 서브 시퀀스는 저희가 SOV를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브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변수들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적용되어 있지만 두 번째 서브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낮은 절삭력 준위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SOV 기능을 사용한 873N으로 최적화를 한다면은 이 절삭력 스파이크는 절대 없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플라이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OV가 자동으로 135N 낮은 준위의 절삭력 값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는 이 높은 준위의 절삭력 폴스 스파이크들을 잠재우기를 희망하도록 최적화를 설정하였고요. 이 최적화는 저희가 세이브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두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최적화를 해볼 예정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는 서브 시퀀스를 적용하지 않은 모델을 SOV만 적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서브 시퀀스를 나눈 툴패스도 같이 최적화를 해서 그 두 개의 서브 시퀀스를 적용한 모델과 적용하지 않은 모델이 최적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쌍방으로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Save As해서 최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죠. 서브 시퀀스 최적화를 수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미 베이스라인과 툴패스를 비교를 했고요. 오버레이를 했고요. 절삭력 앞에 첫 번째 존 같은 경우에는 앞단이 약간 살짝 올라갔고요. 스파이크가 다 내려가서 제거된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뒤의 존입니다. 저희가 최초의 베이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낮은 절삭력 준위 약 120N 가까이가 대부분의 절삭력을 차지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크가 거의 1500N 가까이 발생되는 영역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들이 존재하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최적화로 진행을 하였다. 그러면 아까쯤에 700N이었나요? 800N, 870N 가까이로 스파이크가 줄었겠지만 저희가 서브 시퀀스를 통해서 두 개의 각기 다른 존을 설정하고 개별 절삭력 조건들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절삭력이 스파이크가 없어지고 120N의 절삭력만 꾸준하게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러한 최적화가 절삭 시간을 늘리는 역할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서피스 퀄리티 혹은 툴마크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너무나도 큰 절삭력 대비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공구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다음과 같은 최적화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원래 기본 최적화 870N으로 단일 절삭 조건으로 최적화를 한 수행 결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브 시퀀스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들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870N으로 다 최적화가 완료되었고요. 이 앞단은 툴패스가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뒷단이고 이 뒷단의 최적화가 바로 다른 형태를 갖습니다. 120N이었던 절삭력은
30% 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170N으로 상승을 하였지만 원래 1600N이었던 것은 이 낮은 순위로 떨어뜨릴 수는 없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0N 가까이 되는 절상력의 스파이크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최적화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적화를 진행할 때에는 툴패스의 패턴 그리고 절상력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를 보고 이 하나의 시퀀스에서도 저희가 각기 다른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 서브 시퀀스를 이용하시면 이러한 특정 영역에 우리가 원하는 특정 영역의 최적화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것들이 바로 최적화의 큰 틀을 설명드린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최적화에 대한 더 자세한 디테일들은 오프라인 교육이나 혹은 매뉴얼들을 참고하셔서 더 다양한 기법의 최적화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저희가 최적화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적색의 베이스라인 툴패스, 캠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툴패스가 있다면은 이 절상력을 프로덕션 모드를 통해서 연산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적화 전략에 따라서 이 최적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략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다양한 최적화 파라미터라든지 혹은 리미트, 인컷 혹은 에어컷 피드 레인트나 혹은 클리어런스 등을 사용해야 되고요. 서브 시퀀스나 혹은 적용시켜야 될 범위들을 설정하여서 부분적인 최적화 혹은 특정 영역의 최적화를 사용하는 그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적화를 통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툴패스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실제 가공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제가 좀 더 덧붙여서 설명드릴 것은 이러한 최적화 기법이 프로덕션 모드를 사용한 단일 공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 앞단에서 사용됐던 최적화된 툴패스가 실제 가공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혹은 최적화에 대한 효과가 너무 미비해서 좀 더 강한 최적화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것들을 저희가 선택에 따라서 캠 자체를 수정한다든지 혹은 최적화가 이미 이루어진 툴패스를 한 번 더 최적화를 하여 최종적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최적화는 사실상 단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갖고 수평적으로 최적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최초의 절상력 준위를 1000N으로 최적화한다, 2000N으로 최적화한다 등등의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가공 전에 미리 프로덕션 모드를 통해서 최적화를 수행하고 그 절상력을 검토 분석하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화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걸 통해서 가공을 하신다면 훨씬 더 실제 가공에서 에러를 줄일 수 있는 툴패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첫 번째 시간부터 오늘까지 기본적인 프로덕션 모듈의 셋업 방법과 최적화 그리고 최적화 기법의 기본적인 틀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적화를 사용한 케이스 스터디 몇 개를 갖고 저희가 최적화의 효과라든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